안녕하세요. 정병훈 성형외과 정병훈 원장입니다. 늙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누구나 동의하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눈밑은 다른 피부 부위보다 얇고 연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노화 현상이 더욱 빠르게 찾아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눈밑의 노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눈밑 지방 제거에 대해 심도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가 원인일 경우 연령별로 눈밑 증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20대는 노화가 천천히 시작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깊은 주름보다 잔주름이나 표정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안화지방이 튀어나와 눈밑이 불룩해지기 시작합니다. 30대가 되면 피부 기능이 서서히 둔화하며 안화지방이 더욱 심하게 돌출되어 눈물고랑이 꺼지기 시작되며 40에서 50대가 되면 돌출된 안화지방이 처지며 눈밑 주름을 유발하고 또렷해진 눈물고랑이 변색되어 인상이 피곤해 보이게 됩니다. 수술을 할 때는 눈의 골격 구조와 주변 구조, 눈물고랑의 함몰 정도, 눈밑 피부의 늘어진 정도, 주름 및 지방의 양, 피부 두께 등을 총체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각각의 생김새에 맞춰 수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수술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분들의 피부는 여성분들보다 두껍고 연부 조직이 보다 발달해 있으며 안화골이 비교적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눈밑 지방의 양이 여성분들에 비해 많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도 수술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병훈 성형외과의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은 개인별 맞춤 수술 플랜을 바탕으로 수술 흉터가 바깥쪽으로 보이지 않도록 눈 안쪽의 결막 부분을 레이저를 이용해 절개한 후 수술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 절개한 부위를 통해 애교살은 유지한 상태로 튀어나온 눈밑 지방을 적정량 제거해 주어 눈밑을 평평하고 매끈하게 개선하여 주는데요. 이때 지방을 과하게 제거하면 눈밑이 오히려 꺼져 보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개인에 맞는 적정량의 지방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눈밑 안화지방은 체중 증가 또는 감소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통해 충분한 양의 지방이 절제되고 남은 지방과 경막이 튼튼하게 고정된다면 눈밑이 다시 불룩해지지는 않으며 그 효과도 반영구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잘못하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수술 후 눈밑에 꺼짐이 생긴 경우입니다. 눈밑 지방의 양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때는 지방이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눈밑 지방 이식이나 필러 등의 시술을 통하여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눈밑 지방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밑이 불룩해진 경우인데요. 적절한 양의 지방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지방 제거 없이 지방 재배치만 시행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럴 경우 울퉁불퉁해 보이고 불룩해 보이는 부위의 지방을 세밀하게 개선하여 평평하고 매끈한 눈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을 제거하는 재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화경막이라고 해서 지방이 밀려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얇은 막이 존재하기에 눈밑이 다시 불룩해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시술 직후부터 3일까지는 수술 부위에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출혈을 막기 위해 얼음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부에 출혈이 생겼다면 비비지 말고 꺼즈로 누르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세안할 때에는 상처에 물이 안 들어가게 수건으로 잘 닦아주고 실밥을 뽑은 후에는 자유롭게 세안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이나 사우나는 수술 후 4주 후에 하고 눈 화장과 렌즈 착용도 2주 후부터 가능한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눈밑 성형은 크게 눈밑 지방 제거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하안검 수술이 있습니다. 먼저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은 눈물고랑은 없지만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화 초기에 눈 밑에 지방 주머니만 조금 처지고 불룩 나온 경우에는 피부를 잘라낼 필요가 없으니까 결막을 절개하여 눈 밑의 불룩하게 튀어나온 덩어리 지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위도 있고 푹 꺼져 있는 부위도 있어 눈밑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적합한 수술 방법인데요. 눈밑에 자리 잡은 지방을 적절하게 펴주거나 균형을 맞춰 배치하는 방법으로 불룩한 눈밑 지방으로 인해 생긴 다크서클을 개선하고 패여있는 눈물고랑도 메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악광대의 볼륨감도 살려주어 한층 밝고 어려 보이는 인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안검 수술은 아래 속눈썹 및 피부를 절개하여 눈밑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하는 한편 늘어진 피부를 당겨 제거한 뒤 팽팽한 피부로 봉합하는 방식입니다. 수술 후에는 눈밑 피부 탄력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불룩 튀어나왔던 눈밑 지방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튀어나온 눈밑 지방에 관한 고민을 갖게 되고 외모가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 티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동안 눈매로 교정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눈밑 지방 제거는 안쪽 결막을 절개해 내측 지방을 제거해주는 수술이다 보니 흉이 지지 않아 티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애교살을 돋우기 위해서 혹은 꺼진 눈물고랑을 메우기 위해서 눈밑 필러 시술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눈밑 필러를 맞은 후에도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은 가능합니다. 다만 필러는 녹이는 주사를 먼저 맞게 되며 주사를 통해 이전에 맞은 필러가 한 번에 다 녹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다 녹지 않는 경우도 있어 2-3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이 진행됩니다.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은 단순히 외모의 업그레이드 뿐만이 아니고 인상을 개선하고 눈의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함께 개선을 해주어야 하기에 수술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정병훈 성형외과는 눈밑 지방 제거 수술에 대한 다양한 수술 사례를 바탕으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검증된 방법으로 수술을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가장 이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정병훈 성형외과 정병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